지금 이렇게 꽃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조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렇게 화이트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저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가을에 어울리게 약간 진한 톤으로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랑이 갑자기 딱 들어가도 좀 안 예쁘죠? 지금 저는 이렇게 연핑크, 진핑크, 연보라 이렇게 넣어서 조금 가을 무드에 어울리는 진한 톤으로 잡았고요. 지금 제가 고른 꽃 컬러들이에요. 약간 가을가을하죠? 여기 오른쪽에 작약이고요. 그리고 얘는 미니 장미 부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린이라던가 이렇게 꽃이랑 같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된 거를 부쉬 타입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레국화라고 해서 샀던 것 같아요. 요거는 클레마티스. 그리고 얘는 다알리아예요. 그리고 서양란, 호접란이고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폴리. 그리고 그라스잎. 예쁘죠? 아까 끝에 이렇게 자줏빛, 붉은빛이 돌아서 이런 색감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라일락이라고 해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일락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조화라서.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꽃들이 실제 생화하고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핑크, 연핑크, 그리고 연보라 톤을 넣어서 꽃다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작약부터 다듬어 볼게요. 조화도 생화처럼 똑같이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줄기가 와이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잎 같은 게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시면은 이렇게 뽑혀 있는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가 없는 부분들은 사실 조화가위로 안 자르셔도 되고 꽃가위로 자르셔도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지저분한 것들은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잎도 지금 이 정도는 좀 남기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줄기 길이가 이 정도인데요. 여기 잎도 이 정도는 남기셔도 되고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는 커팅을 해서 이렇게 이 정도 다듬어 줄게요. 작약은 지금 이렇게 바인딩 포인트 위에 쪽에 잎은 남겨두고 아래쪽은 깔끔하게 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대를 다듬어 놨고요. 얘는 이제 부쉬 타입인데요. 잎하고 그린 소재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듬을 때 보시면 여기 전에 잘라서 썼잖아요. 그럼 이렇게 당겨서 여기 와이어 부분이니까 이 조화 가위를 사용을 해서 잘라줍니다. 확실히 그 일반적인 니퍼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조화를 다루려면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고요. 생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꽃가위 사용하시면 돼요. 따로 구입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로 된 줄기에 잎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잎을 살짝만 올려주시면 따로 다듬으실 필요 없이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 잎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예쁘죠? 그린이랑 이런 잔잔한 소재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꽃꽂이를 잘 못하겠다, 어떤 소재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꽃과 그린 소재들이 같이, 잔잔한 소재들이 같이 되어 있는 부쉬를 사시면 편해요. 요런 거에다가 이렇게 메인 얼굴이 좀 큰 작약 같은 거 한두 대 사서 같이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미니 화병에다가 그냥 툭 꽂아 놓기만 하면 괜찮잖아요. 따로 뭐 유칼립투스나 이런 것들을 더 곁들이셔도 괜찮지만 요것만으로도 조화를 즐기시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 어렌지가 되어 있는, 심지어는 장미랑 뭐 이렇게 작약이 다 들어가서 꽃다발처럼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쉬 타입을 선택을 하셔서 그냥 툭 그 부쉬를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니 장미 부쉬도 다듬었고요. 얘는 이제 수레국화라고 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인딩 포인트 밑으로 들어가는 꽃 이쪽 부분이 좀 지저분하게 잎들이 많죠. 그래서 꽃다발을 만드실 때는 그냥 이렇게 툭툭 뽑히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뽑아내셔도 되고, 그리고 뽑아내시면 좀 줄기에 이런 게 안 예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라내 줄게요. 그래서 하나 더 뽑아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레국화. 그리고 조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다이소라든가 모던하우스나 이런 조화를 살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조화를 꽂아 놓으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거를 그대로 꽂아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으로 이렇게 좀 간격을 벌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쁘게 간격을 이렇게 딱 잡으셔가지고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손으로 만져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팀 다리미 같은 거 있죠? 꽃잎이 좀 구겨지거나 하면 스팀 같은 거를 주시면 싹 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레국화 다듬었고요. 그리고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대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부터 쭉 이렇게 대 자체가 길기 때문에 너무 길게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커팅을 합니다. 생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가 긴 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간에 여기 벌려서 중심에서 어느 걸 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른쪽 걸 쓰겠다. 여기 이 꽃이 예쁘네 라고 하면, 그리고 나는 왼쪽 걸 쓰겠다 하면 왼쪽 길이를 최대한 살려서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왼쪽 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자르는 거고, 내가 오른쪽 거를 메인으로 쓰겠다 하면 얘를 잘라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눠진 부분에 여기를 바짝 딱 잘라서, 그리고 바인딩 포인트에 있는 잎들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또 다듬어 줬어요. 얘도 이제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꽃다발을 잡는 중에는 우리가 모양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봉오리랑 작은 얼굴들 얘를 예쁘게 잡았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렇게 잡아보고, 봉오리가 너무 휘었다, 더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휘어가지고 펴주시면, 아까보다 봉오리가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봉오리가 살짝 올라와서 딱 펴졌죠? 요 스카비오사 있는데 다듬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여기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기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 있는 잎들은 잘라줘라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는 잎이 들어가지 않게. 생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 생화나 조화나 마찬가지로 생화 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조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컬러감이나 그리고 잡는 것들. 오히려 조화가 생화보다 조금 다루기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쉽다면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꽃을 잡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생화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손 온도에 의해서 꽃을 잡다 보면 꽃이 피기도 하고 시들시들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스파이럴 연습하실 때는 조화를 사서 구매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나 튤립 같이 줄기가 좀 깔끔한 그런 생화들을 골라서 그걸로 스파이럴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섞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그리고 조화를 구매해서 또 스파이럴 연습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생화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조화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요런 데에 가운데에 들어간 수술이나 그리고 잎의 컬러나 솜털이나 이런 느낌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생화는 색감은 다양하지만 모양이나 디테일 같은 것들은 스카비오사면 그냥 스카비오사잖아요. 조화 같은 경우에는 스카비오사 중에서도 가운데 수술이 살짝 색깔이 틀린다거나 잎 끝에 약간 붉은기가 돈다거나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 조합, 계절별로 그리고 톤별로, 그리고 꽃의 컬러별로 밝은 톤인데 조금 어두운 그린 잎을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싱그러운 느낌의 그린 잎을 쓰는 게 좋고, 이런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조화가 이렇게 잡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쉬울 수 있지만 꽃을 선택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제 다알리아인데요, 꽃봉오리랑 잎들이 달려 있어요. 예쁘죠? 잎 자체도 솜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나 있어서 예뻐요. 그래서 다 잘라내지 마시고 살릴 부분들은 그냥 다 살려줄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다알리아. 그 다음에 이제 호접란인데요. 호접란은 원래 이렇게 납작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근데 원래 호접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약간 휘어주셔야 돼요. 꽃을 잡기 전에 원래 이게 모양대로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화의 모습 그대로 줄기를 자연스럽게, 자, 전체 보여드릴게요. 줄기를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미리 서양란을 이렇게 느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느낌이 틀리죠? 근데 초보자라면 어떠겠어요? 아까처럼 그냥 쭉 펴져 있는 걸 그대로 잡으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양란 화분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서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거 그대로, 생화의 느낌 그대로 줄기를 이렇게 미리 휘어줘라.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 조금 얼굴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조화는 딱 구부려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쉬워요, 생화보다. 생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부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얼굴을 따서 와이어링을 해서 줄기를 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물을 먹어야 생화가 일주일 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를 따로 잘라서 와이어링을 하는 경우에는 뭐 웨딩이라던가 아니면은 꼭 그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작품을 만들지 않는 이상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철사로 대는 그런 와이어링을 평소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꽃다발 만들 때도 인위적으로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와이어링을 하기는 하지만 보통의 꽃다발에서는 그냥 생화 줄기를 그대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다가 꽃이 상할 수 있고 줄기가 부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화는 그런 염려는 없죠. 요 라일락도 얘는 이제 잎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생화도 마찬가지로 줄기에 잎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라넌큘러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따로 잎을 다듬어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얘는 이제 부시 타입으로 되어 있던 건데 제가 조금 몇 개를 잘라 썼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포인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감을 주기 위해서 요쪽 이 정도 보이고 여기는 꽃으로 가려지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폴리 유칼립투스 아까 보여드렸죠? 얘도 이제 전에 제가 좀 잘라서 썼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길게 쓰겠다 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 자르고 얘는 그냥 길게 쓸 거니까 얘를 자를게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잘라서 원래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여기를 잘라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짧아지죠. 꽃다발 만들 때는 조금 더 긴 유칼립투스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요거 이런 부시 타입보다는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꽃다발에는 좀 이런 긴 소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저는 그냥 이제 여기 잘라서 길게 사용할게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바인딩 포인트 지점에 이 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피스를 꽂는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짧게 사용해도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서 얘 쓰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얘를 그냥 뽑아서 버리고 여기 잘라서 바인딩 포인트 밑에는 잎이 없게 네. 이렇게 해서 잘라서 네, 이렇게 다듬어 줄게요. 그리고 얘 쓸게요. 얘는 이렇게 길게 그냥 냅둘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길게 해서 얘를 이제 그냥 하나로 뭉쳐서 써도 되고 각각을 잘라서 와이어를 대서 좀 줄기를 늘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와이어링 하는 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너무 기니까 조금만 얘는 너무 길어서 조금만 자르고 네, 이 정도 잘라서 사용할게요. 꽃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듬어 놨는데요. 줄기가 많이 긴 것들이 있죠. 그러면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면 끝에를 조금만 잘라내고 하셔도 되고요. 생화도 내가 좀 짧은 소재를 샀을 수도 있고 조금 긴 소재를 샀을 때도 있잖아요. 다른 꽃에 비해서 너무 줄기가 길다라고 하면은 꽃다발 만들 그 길이 예상하고 끝을 좀 잘라내고 다듬으시는 게 좋아요. 긴 거를 죄다 다듬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꽃다발의 길이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다듬기 전에 줄기를 커팅하신 다음에 다듬으시면 돼요. 끝에를 조금 잘라라. 이렇게 해서 지금 조화 다듬는 거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인딩 하게 될 그 부분 밑에 지금 잎이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다 잘라내시면 되고요. 생화도 마찬가지로 바인딩 포인트, 손으로 잡는 부분을 바인딩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거기 나중에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묶는 지점에는 잎이 찝히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꽃병에 담을 때도 지금 제가 이제 전에 남았던 꽃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물에 담겨진 부분에는 잎이 없죠. 꽃다발을 이제 화병에다 담을 때 물을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이제 물을 넣는데 그 밑에는 잎이 없어야 쉽게 썩지 않아요. 그래서 잎이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소재하고 그 다음에 그 메인이 되는 꽃하고 적절하게 다양한 소재들을 섞어가면서 순서대로 잡을 건데요. 일단 스파이럴 기법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메인 줄기가 있고 여기다 X자로 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살짝 돌려서 이렇게 줄기만 지금은 보세요. 꽃 상관하지 마시고 이게 쑥달이 되면 플로리스트들이 하는 영상들 보시면 밑에 스파이럴로 이미 잡고 위쪽을 보면서 꽃을 계속 넣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스파이럴 기법이 완전히 숙지가 되고 숙달이 되신 사람들,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플로리스트들은 이미 이 스파이럴을
잡으면서 거기다가 줄기를 계속 이렇게 넣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줄기를 보고 처음에는 돌려서 연습을 하시고 이렇게 넣고 돌리고 또 넣고 돌리고 넣고 돌리고 또 넣고 돌리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이 스파이럴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하시겠죠. 혹시 오른쪽에다 잡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왼손으로 넣게 되니까 방향이 지금 저랑 돌아가는 방향이 다르겠죠. 돌아가는 방향은 달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방사형으로 되어 있고 줄기가 돌아가는 방향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막 엉킨다거나 하는 게 없이 한 방향으로 쭉 사선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스파이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핸드타이드에는 이 스파이럴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부러 막 일자로 잡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꽃다발이나 뭐 부케를 만들 때도 이 스파이럴 기법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속 여기다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재를 얼굴을 보면서 지금 얼굴을 보지 않고 막 잡았는데 이제 얼굴을 보면서 줄기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자, 처음에 꽃다발을 잡을 때는 이제 얼굴이 이렇게 포인트가 확실하게 되는 거를 폼플라워라고 하거든요. 꽃다발에서 요번 꽃다발에는 작약이 폼플라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카비오사처럼 라인을 살려줄 수 있는 라인 플라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미나 뭐 이렇게 다알리아 같은 얼굴이 동그라면서 뭐 리시안셔스, 장미, 다알리아 이런 꽃들은 메스 플라워라고 합니다. 폼플라워 그리고 필러 라인 사이에서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뭐 라일락 같은 경우도 필러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잔잔하고 작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작약처럼 큰 꽃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짝 포인트가 되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러 플라워, 라일락. 이제 꽃다발을 한번 잡아 볼게요. 각각의 소재들을 먼저 이제 구분을 해줘요. 작약, 그 다음에 다알리아, 그리고 클레마티스. 네, 소재들 이렇게 쫙 구분을 해놓고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약 보시면은 이렇게 좀 밝은 작약이 있고 진한 작약이 있는데요. 어떤 걸 메인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한 거를 메인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잡고 그 다음에 폴리유칼립투스, 그리고 줄기는 계속 스파이럴로 돌아가고 위에 얼굴 보면서 높낮이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잡고 꽃도 이렇게 넣느냐 또 이렇게 넣느냐 방향에 따라서 꽃이 보이는 느낌이 달라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역시 밑에 줄기는 스파이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얼굴이 묵직한 거 조금 아래로 놔주시고 이렇게 얼굴이 작은 거를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폴리 하나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또 이렇게 호접도 한번 넣어 볼게요. 호접을 여기 오른쪽에도 한번 대보시고 왼쪽에도 한번 대보시고 어디가 더 예쁜지를 보신 다음에 잡아주세요.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잡아주시고요. 좀 하늘거리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잎사귀로 조금 이렇게 뒤에 받쳐주셔도 되고 넣으실 때는 계속 여기는 스파이럴로 들어갑니다. 줄기는 계속 스파이럴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앞에서 들어갈 때는 앞쪽에서 뒷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앞쪽에 소재가 들어갈 때는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뒤쪽에 소재를 넣으실 때는 뒤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뒤에 넣고 싶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여기 사선으로 들어오면
해서 잡는 거예요. 이렇게. 배는 앞에서 들어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뒤에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높낮이를 조절하고 싶으면 위쪽에서 살짝 이 줄기를 만져보시면 아래 줄기에서 움직이는 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움직이네요. 그럼 얘를 살짝 아래로 당겨주시면 높이가 낮아지겠죠.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꽃 위치를 조금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꽃다발을 잡아봤어요. 스파이럴로 줄기는 다 한 방향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꽃다발을 잡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오시면 앞쪽에 꽃을 넣을 때는 이렇게 줄기가 사선 방향으로 들어가고 뒤에 넣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선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고 싶다라면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들어가면 아래가 엉키지 않고 한 방향으로 사선으로 쭉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와이어로 한번 묶어 볼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끈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줄기가 약한 경우에는 이 와이어를 너무 세게 묶으면 줄기가 물른 경우에는 콱 들어가서 줄기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조화는 이런 와이어로 묶으셔도 되고 생화를 묶으실 때는 조금 힘을 약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자르는데 이렇게 저는 얘를 보통 두 겹을 이렇게 접어 드리거든요. 이렇게 두 겹으로 저는 3번만 돌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짠 이렇게 해서 꽉 한 2번만 돌려도 되죠. 왜냐면 이미 두 겹이기 때문에 여러 번 돌리실 필요가 없어요. 한 2번만 돌리시고 눕혀서 한번 꽉 조여주시고 살짝 이렇게 꽈서 고정할게요. 이렇게. 조화 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 집에도 지금 조화가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저기 에어컨 옆에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저기 조화가 있죠. 먼지만 가끔 털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먼지가 많이 끼지 않더라고요. 조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묶어주신 다음에는 여기 생화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줄기의 길이가 다 달라지거든요. 얘도 맞춰서 잘라줍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한 2대1 정도, 그래서 한 요 정도 자를게요. 그래서 너무 짧게 자르지 마시고 일자로 잘라주시면 돼요. 생화도 마찬가지로 아래 일자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왜 일자로 잘라주시는 게 좋냐면 생화는 이제 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꽃병에 꽂으실 때는 반드시 사선으로 한 번 더 잘라주시고, 하지만 이제 꽃다발로 이제 포장을 할 때는 여기 물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가득 넣을 수 없잖아요.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서 포장을 해 드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물이 끝에 다 닿아야 되기 때문에 물에 안 닿는 부분이 없도록 줄기 길이를 다 맞춰주시고, 그래서 소재를 긴 걸 사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화는 뭐 물 처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것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투명한 화기보다는 불투명한 화기에다가 꽃을, 이 조화를 꽂아 놓으시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줄기 부분이 깔끔하지가 않고 이런 와이어들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투명보다는 불투명한 화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포장 한번 해볼게요.